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하는 사람을 알아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화가 나 보이거나 못되게 굴고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죠. 틀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질투꾼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흘겨보지도 않죠. 아닙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위하는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설계된 덫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려는 함정이죠.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5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즉시 그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기 전에 그 덫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행복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투하는 사람들이 항상 던지는 비열한 5가지 질문과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단번에 입 다물게 할 정확한 대답이 무엇인지 파헤쳐 공부 보겠습니다. 당신의 성취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가짜 걱정으로 그것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질문 첫 번째, 그거 살 돈이 어디서 났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방금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새 신발이나 새 휴대폰, 혹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무언가 말이죠. 당신은 흥분되어 있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거 살 돈이 어디서 났어? 순진한 질문처럼 들리나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 같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은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곧장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돈, 그리고 당신의 사생활로 파고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어쩌면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방어하고 물건을 산 이유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마치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을 볼 때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축하해주는 대신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꼬투리를 잡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함정에 빠진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거 세일 중이었어. 또는 오랫동안 저축해서 산 거야. 아니면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보이시나요?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해하는 것에 대해 사과한 셈이죠. 당신의 승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기분이 좀 나아졌거든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냥 세일해서 산 거잖아.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보잘것없게 만들었고 당신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샀어. 상세한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감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가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또는 운이 좋았어 정도로 충분합니다. 짧고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끝내세요. 더 이상의 질문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마세요.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돈은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든 어떻게 쓰든 그것은 오직 당신의 비즈니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돈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혹은 넌 이런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캐묻고 의심하며 빈틈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자신들의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질문 두 번째, 그거 정말 괜찮겠어?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들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중대한 결정 혹은 마침내 쫓기 시작한 꿈 같은 것 말이죠.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 맞아? 정말 괜찮겠어? 순식간에 당신의 설렘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내가 실수하는 건가?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걸까? 하지만 멈춰보세요.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의 계획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의심과 공포를 던졌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질투입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용기를 내며 기회를 잡고 자신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영감을 받는 대신 위협을 느끼고 불편해하며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을 아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을 겁먹게 하죠. 심지어 걱정스러운 얼굴과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돕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당신을 걱정한다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 계획에 대해 더 들려줘라고 말하거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심이라는 폭탄을 던져놓고 떠날 뿐입니다. 그들은 공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이 그것에 물을 주며 키우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호함을 유지하세요.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세요. 확실해. 난 계속 밀고 나갈 거야. 논쟁도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감과 확신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또는 시도도 안 해보는 것보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나아.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장에는 모험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당신의 감옥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걱정이 되더라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난 널 믿어라고 말해줍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저 의심만 던지고 사라집니다. 그들은 돕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멈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네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질문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게 걷고 더 활짝 웃습니다. 옷을 더 잘 입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무례한 대우를 거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선을 긋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또는 너 변했다? 혹은 이제 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기분이 나빠지죠. 당신은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다시 예전의 작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세요. 왜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문제가 되어야 하나요? 왜 당신의 자신감이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작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 가능하고 조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당신의 성장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대신 그들은 화를 냅니다. 심술을 부립니다. 와, 정말 자랑스럽다거나 네가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발전하는 당신을 처벌하려 하죠. 성장하는 당신을 공격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며 자신감이 생기는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정으로 들리나요? 사랑이나 지지로 들리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질투입니다. 자격지심이고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던 당신 말이죠. 보잘것없이 행동하고 침묵하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하세요. 난 내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되어가는 중이야. 또는 난 성장하고 있고 변해가는 내 모습이 좋아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성장하고 빛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수준이 올라갈 때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이 다르게 빛날 때 환호해 줍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예전의 당신을 원합니다.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질문 네 번째, 그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죠. 온라인에 당신의 성취를 올렸을 수도 있고 어떤 행사를 위해 멋지게 차려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그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싶어? 아니면 왜 그렇게 자랑질이야? 당신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오버했나? 너무 요란스럽게 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과하다는 건가요? 도대체 누구 기준에서 과하다는 겁니까?
이 질문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지켜보는 그들의 불편함.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불편한 말이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반짝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초라한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기분을 잡치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빛을 흐리게 만들려 합니다. 당신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분이 나빠지도록 하죠. 당신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성공했으며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감당하기에 당신이 너무 클 뿐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에 비해 너무 밝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침묵에 비해 너무나 우렁찹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개선하거나 자신의 빛을 찾는 대신 당신의 불꽃을 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크게 미소 지으며 말하세요. 난 그냥 나답게 행동하는 것 뿐이야. 또는 난 지금 행복하고 그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어 라고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죠.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고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마세요. 진정한 지지자들은 당신에게 톤을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분위기를 띄웁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발을 맞춥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하고 숨어 있으며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더 크게 외치세요. 당당해지세요. 밝게 빛나세요. 질문 5번째. 누가 도와준 거야?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가장 따가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었죠.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진을 했을 수도 있고 큰 프로젝트를 마쳤거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 누가 도와준 거야? 처음에는 순진하게 들립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것 같죠.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들은 너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냈구나라고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즉시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공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능하고 똑똑하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뇌를 고장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보잘것없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해야 할 다른 사람, 칭찬해야 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만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기 때문이죠.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나? 내가 칭찬받을 자격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장 멈추세요. 내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했을 수도 있고 격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해낸 노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헌신도 당신의 것이고 그 결과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세요. 내가 직접 했어.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또는 고마워. 이거 하느라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 이라고 하세요. 성공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승리를 쟁취하세요. 자신의 공을 인정받으세요. 진정한 지지자들은 넌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이 결실을 보았구나 라고 해줍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줬냐고 묻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음이 틀림없다라고 말하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한쪽은 당신을 축하하고 한쪽은 당신의 존재를 지우려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노고를 지우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방어적으로 굴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마신 뒤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축하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멈추려 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당신을 끌어올리고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한번 이것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도 질투의 낌새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못되게 구는 방식이 아니라 강해지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질투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빛나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승리하세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비열한 질문을 던질 때 미소를 지으며 차분함을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세요. 이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당신이 들어본 적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